자, 우리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종합원가 계산하는 그 기초적인 단계를 배웁시다. 자,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자,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에 관한 정보는 필요 없는 거죠. 처음 시작했으니까. 자, 경리는 1월 초에 영업을 시작했다. 1월 중에 200 단위를 막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월 말에 현재 100 단위를 만들었고 또 그 100 단위는 그럼 작업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원재료는 공정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25%일 경우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100%이고 가공 원가는 어떻게 돼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25%랬으니까 그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25%다.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 할 때는 항상 꼭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또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해야 된다.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 딱 깎아서. 자, 1월 재료원가는 10,000원이고 가공원가는 5,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여기서 완성품은 다 100%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말 제공품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암산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계산은 일단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복잡한 문제, 복잡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답의 예를 보면은 자, 단기 착수가 200개라 그랬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뭘 한다 그랬죠? 물량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투입량이 결국은 200개니까 단기 완성된 게 100개, 기말 제공품이 100개인데 완성도가 25%랐어요. 그죠? 총 물량이 투입에서 9가지 다 200, 200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재료는 뭐예요? 단기 완성된 게 100이고 기말 제공품도 100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200이고 그 중에 이제 100개는 완성됐고 100개는 25%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지면은 125개가 된다. 그러니까 200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공원가 할당할 때는. 자, 그럼 총원가를 요약을 해보면은 기초제공품 없다 그랬었어요. 그죠? 단기 발생원가가 10,000원, 5,000원 해가지고 15,000원입니다. 그죠? 그럼 4단계에서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요 재료 원가는 200개예요. 그죠? 200개니까 200으로 나누면 환산량 1개당 완성품 1개당 50원이고요. 요 가공 원가는 100개와 25개 만든 거와 같은 거죠. 그죠? 125개 나오니까 1개당 40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은 50원, 40원 곱하기 100 하면은 9,000원이 되죠. 기말 제공품은 100단위는 50원이고 가공원가는 25단위예요. 그죠? 그래서 100단위 50 곱하기 25단위 40 하니까 6,000원. 그래서 기말 제공품 대변에는 제품으로 간 것이 9,000원, 기말 제공품으로 6,000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제공품을 계정을 보면은 기초가 있고 단기에 투입된 거예요. 단기 총 제조비용. 자, 단기 투입된 걸 얘기해요. 그래도 완성되면은 이게 제품 계정으로 가고 완성되지 않은 것이 기말로 남아서 이게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또 다시 다음 기에 기초 제공품이 되죠. 요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물량 흐름의 가정은 가중평균법 또는 선인서출법으로 하고 호입선출법이나 개별법은
종합원가 계산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왜? 개별법은 이거는 자보다 코스팅에서나 가능하지 여기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가중평균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무슨 얘기냐면 기초 제공품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것을 완성하고 또 완성되지 못한 것을 또 구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가중평균법 이런 얘기죠. 기초와 단기에 투입된 것 중에서 완성하고 기말에 재고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다 합쳐서 완성과 기말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선입선출법은 자 기초 요 구조가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기초가 완성되고 단기 투입된 것은 일부가 완성됐고 일부가 기말 재고 자서로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중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투입을 평균, 종합 평균으로 해서 한다 해가지고 가중평균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기초부터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단기를 완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말에 남은 것은 기초 게 아니라 기말 것이 단기 것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기초 재고가 아주 많이 있고 단기에 만든 게 적으면은 기말에 단기 것도 있고 기초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이럴 수도 있죠. 총 완성품 판단량은 가중평균이 같이 하는 것이고요.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이렇게 단기에 투입된 것만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어서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 평가 방법에 있어서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어요. 왜? 기초가 완성 얼마큼 됐고 이거 뭐 굳이 안 따져도 되니까. 가중평균법은 평균법이라 이런 얘기예요. 소위 뭐 가중이라는 것은 뭐 서로 비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합으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별하지 않고 이를 합하여 소위 가중평균하여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완성품 환산량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착수되어 단기에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이건 다 기초와 단기 투입된 것을 뭐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중평균법의 특징은 전기와 단기의 작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소위 전기라는 것은 뭐예요? 기초 제공품 잔액과 단기 투입된 그 원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완성된 거나 단기에 완성된 거 또 완성품 환산량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총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에 완성된 수량.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 기초 중에서 완성된 게 있고 단기 투입돼서 완성된 게 있겠죠.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완성된 것. 기말 제공품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환산량으로 따져봐서 원가를 배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점: 전기와 단기의 원가가 가중평균되어 단기에 완성된 모든 제품 원가가 동일하게 되므로 회계 기록에 간편한 점은 있지만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한 기간 동안의 각 공정의 업적을 정확하게 표시 못하고 그죠? 이게 뭐 월별 차가 심하거나 원가 푸시 요인이 있어서 재료 원가도 올라갔고 가공 원가도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평균을 하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평균법은 원가 계산 시 적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대다수 기업에서 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선입 선출법, 뭐 후입 선출법은 없어지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가중평균법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FIFO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First in, First out. 이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그 상품 회계 원리에서 상품에 관한 재고 그 자산 평가에 있어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상품 계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원재료 계정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그 회계 처리 방법은. 자, 먼저 투입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말 재공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초 재공품은 단기에 모두 완성하고 기말 재공품은 단기에 투입된 재공품만으로 구성되는 거 가장되어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기초 재공품이 아주 많고 단기에는 겨우 작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 중에서 아직 완성 못한 것 있을 수도 있죠. 특수한 경우에. 단기 완성 제품에 포함된 기초 재공품과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의 각 구성 부분이 원가 계산 목적상 그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구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기초 재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분리해서 집계 한다.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원가 계산 목적상 그 성격이 상이한 두 묶음의 원가를 구분하여 측정하며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단기 수행한 작업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에만 배분한다. 즉 이거는 뭐냐면 기초 재고품 재고액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작업한 거 있으면은 요거와 요 중에서 만약에 이게 40% 완성됐는데 60%는 지금 단기에 투입됐어요. 그러면 전기에 이제 기초 재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에 요거 60%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단기에 100%된 거하고 단기 투입돼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게 공정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간단한 건데 이건 뭐 일일이 저 용어를 붙여서 말로 설명하니까 엄청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자, 단기 완성품 환산량의 구성 복잡해 보이지만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좀 보세요. 기초 제공품, 이 기초 제공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량의 완성품 환산량, 그죠? 전기에 만들다 남은 거, 전월에 만들다 남은 거 올해 만들고 나머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된 거, 그죠? 또 하나는 단기에 착수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소위 기말 제공품 위에 수행한 작업량의 완성품 환산량. 이건 좀 설명이 애매한데 사실은 뭐예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되지 않은 것을 기말 제공품이라 해요. 그죠? 이것도 이제 몇 퍼센트 진척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면은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에서 추가적으로 가공한 환산량, 그죠?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40%면은 이번 게는 거의 나머지 60%가 완성됐겠죠, 그죠? 단기 착수에서 완성된 거, 착수. 그 다음에 단기 착수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 이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됐어요? 요 두 가지는 단기에 완성된 거죠, 그죠? 단기 완성품에다가 기말 제공품 완산량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단기 완성품에는 전년도 만들던 40% 진척도면은 40%가 있겠죠. 그걸 빼면은 결국 같은 수량이 되는 거죠. 요거 그냥 외우면 안 돼요. T계장에다 놓고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자, 예제는 좀 쉬었다 풀어보죠.